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대담한 협상력. 아이디어 제품을 발명, 개발해서 시제품을 제작했더라도 그것을 대량 생산해 시장에서 팔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려면 아무래도 대기업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허권을 파는 수밖에 없다. 손정희는 자신이 고안한 번역기의 시제품이 완성되자 1978년 여름에 일시 귀국했다. 그리고 발명의 취지를 적은 편지를 가전제품 회사 등 약 50개사의 사장 앞으로 보냈다. 10곳 정도에서 답장이 왔다. 캐논과 오므론, 요코가와, 휴렛패커드, 카시오, 마스시타 전기산업, 샤프 등이었다. 손정희는 이들 회사를 직접 찾아갔다. 사실 손정희는 내심 샤프를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 순위로는 카시오를 생각하고 있었다. 마스시타 전기를 비롯한 많은 회사의 대응은 담당자가 적당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였다. 손정희가 카시오를 찾아갔을 때는 담당 과장이 시종일관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뿐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도 혹평을 했기 때문에 손정희는 크게 낙담하여 돌아왔다. 이에 비해 샤프를 방문했을 때는 담당자가 관심을 보이며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도 던졌다. 속으로 가장 선호했던 회사인데 다행히 반응이 나쁘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계약을 해줄 것 같은 낙관적인 느낌도 아니었다. 이에 손정희는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오사카 변호사협회에 전화를 걸어 샤프에 관해 잘 알고 있는 특허사무소가 어디 있지 물어봤다. 다행히 샤프의 특허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니시다 특허사무소의 니시다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손정희는 즉시 그 사무소를 찾아갔다. 니시다 변호사는 손정희의 발명이 특허를 받을 만한지 확인해줬을 뿐만 아니라 샤프의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었다. 당시 샤프 중앙연구소의 소장이었던 사사키 다다시 전무와 아사다 아스시 기술부본부장이 그들이다. 이에 손정희는 니시다 변호사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그 두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꼭 뵙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십시오. 니시다 변호사는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즉시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꽤 흥미로운 기계이니 한번 만나라도 보라고 설득해 주었다. 손정희는 다음날 샤프에 전화를 걸어 방문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규슈에서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올라온 아버지와 함께 나라현에 있는 샤프의 중앙연구소를 찾아갔다. 당시 아직 21살의 학생이었던 손정희는 계약을 맺을 때 나이 때문에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아버지께 동행을 부탁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첫 사업에 기꺼이 동행해 주었다. 다만 협상은 전부 손정희가 했고 마침내 계약에 성공했다. 이때 협상에 성공한 경험과 자신감은 손정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비즈니스를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줬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즈니스를 위한 첫 번째 실전 협상 연습이 된 셈이다. 사실 손정희는 시제품을 만들 때도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했다. 다국어 번역기의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 팀을 꾸릴 때 버클리 캠퍼스의 포레스트 모더 교수를 비롯해 세계 인류 연구자와 기술자들을 설득한 것이다. 손정희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시제품 제작에 협력해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노라는 대답이 많았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스라고 대답해준 고마운 교수도 있었다. 손정희는 공짜로 일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전원에게 성공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부탁했다. 손정희는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께 공짜로 도와달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나중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시제품이 완성돼서 그것을 일본에서 판매하는 데 성공하면 계약한 시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겠습니다. 손정희는 훗날 그 약속을 지켰다. 시제품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술자들에게 판매 대금 1억엔 중 1000만엔을 지급했다. 자신의 꿈이나 희망 또는 욕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아무래도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상품이나 제품 등을 팔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비즈니스일 때는 만만치 않은 협상 상대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런 상대를 설득해 이해시키지 못하면 상품을 팔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업력, 판매력의 바탕이 되는 협상력을 반드시 단련해둬야 한다. 아무리 1급 상품이나 제품을 개발했더라도 영업을 해서 상대의 지갑을 열지 못한다면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다. 손정희는 실천을 거듭하는 가운데 협상력을 갈고 닦았다. 첫 번째 기회는 미국 유학을 결심했을 때 찾아왔다. 한 달 전 여름방학의 어학연수 때 미국에서 영어를 가르쳐준 선생님께 편지를 보낸 신원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일이 그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협상 연습이었다. 다음으로 손정희는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에 당시 햄버거를 일본에 소개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일본 맥도날드 본사를 찾아갔다. 그러고는 후시타 댄 사장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후시타 댄에게 연락했다. 낯선 소년이 찾아와 꼭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후지타는 바쁜 몸이었기 때문에 손정희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손정희는 계속 거절당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후지타 대니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런 끈질김에 후지타는 결국 손정희를 응접실로 초대했다. 이렇게까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손정희는 후지타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자마자 불쑥 물었다. 후지타 씨가 앞으로 유망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후지타 대는 일순 당황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컴퓨터 사업이라고 생각하네. 이러한 예는 또 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의 몰반 이야기다. 4년제인 그 고등학교에서 손정희는 2학년으로 편입했다. 공부를 일주일 동안 한 뒤 교장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수업하는 내용은 이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3학년으로 월반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결과 월반이 인정되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4학년으로 올라갔다. 그쯤 대학 입학 검정시험을 보게 되었다. 이때 영어로 출제되는 검정시험에 대해 손정희는 시험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결국 사전을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된다는 특례를 인정받고 시험을 치렀으며 이 시험에서도 합격했다. 이렇게 해서 손정희는 고등학교에 편입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대학 입학 자격을 얻고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 후 1977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들어갔다. 손정희의 협상력은 이런 실전 연습을 통해 계속 다져진 것이다.